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재현 기술사님이 승강로를 수직 더트로 이용하는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파의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제는 승강로를 수직 더트로 이용하는 극기가압 재현 시스템입니다. 저는 또 시간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특징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로 가압의 특징을 하기 전에 현재 저희들이 그 재현 시스템이 몇 가지가 적용이 되나 하면은 롯데 120층을 기준으로 하면 7가지의 재현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 이제 초고층이 되다 보면 한 층에 기본은 3가지 정도 재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3가지 아니면 4가지 정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극기가압 재현하고 피난형 승강기, 승강로 이 2가지가 승강로를 통해서 다뤄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기본 시스템은 이렇게 닥트로 해서 벽돌 닥트를 해서 이렇게 이 닥트를 승강로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제 되게 가장 저희들이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닥트는 기류가 흐름입니다. 그러나 승강로로 가면 기류 흐름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균합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깊은 닥트를 해서 바람이 들어오면 정압 제치력이 돼서 전체 균일한 정압을 형성하고 이 정압이 다시 저희들이 방화문을 열고 자동차 센서를 열었을 때는 속도수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 시스템은 닥트와 동일하지만 유체감적으로 해석할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닥트에다가 댐파를 달았는데 승강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승강로 벽에다가 댐파를 달아주는 그런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승강로를 수직 닥트로 하기 때문에 승강로를 있는데 지금까지 수평 닥트가 수직 닥트에 연결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평 닥트가 수직 닥트로 승강로 벽에 바로 붙으면서 여기에 MFD가 하나 설치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RDC 신호가 울리면 오토라이즈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대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댐파를 어떻게 유착하느냐인데 댐파를 통해서 대개 이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조작 스위치, 승강기 조작 스위치가 왼쪽에 설치를 하는데 댐파를 거꾸로 하고 바로 하는 건 저희들이 기류를 방향으로 형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바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문 상부에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앉아가 있을 때 여기에 그릴을 설치해서 일로 나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승강기 문 상하부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치한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요 벽이 4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댐파 폭이 301m가 해서 벽돌부가 있습니다. 2m가 되는데 설치했을 때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자 위에 설치한 경우인데 여기는 반자 위에 설치해서 요거는 우물 청정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릴을 설치한 단어고요. 요거는 이제 외벽에 그냥 붙이는 그런 단어고요. 요거는 승강기가 두 개인데 승강기 두 개 사이에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로 가압에 관한 해외 규정은 NFP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EN 규정에도 있고 한국의 저희들은 이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술은 세계에서 저희들이 세계 가장 먼저 앞서서 상용화가 된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화하는 과정이 이제 한 14년 걸린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5년도에 과장님 기준 들어갈 때까지 과정은 여기에 대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과정에서 하는 처음에 저희가 재현 기술이 조금은 저희들이 어떤 공학적인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2003년도에 제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 해서 첫 번째 만든 게 벤타 성능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일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재현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이제 오히려 왔는데 그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덴파에 어떤 성능을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회피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제 제품 성능을 넣으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MCA 기기 시험가에 우리나라 케이스 기기의 등록을 합쳐서 이 덴파를 100% 열었을 때 압력별로 얼마나 소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계에서는 덴파는 반드시 유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100% 절대를 했을 때 압력별로 얼마나 형성되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희들이 이제 재현의 가장 핵심 기술이 바람을 도와줬을 때 상부 쪽에 어떤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기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기류 공표도를 보고 기류의 어떤 방향 각도하고 위에 방해를 수 있는 그 정도를 맞췄어야 돼요.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제품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실물 시험을 했습니다. 실물 시험을 제일 먼저 했는 게 2009년도에 했는데 48,000짜리 기압 7,000짜리인데 예, 동영상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네,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여기서는 승강로가 그 다음에 구속실 닥트로 가하는 거하고 계단실 간 3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를 했으니까 아파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파트 20층짜리 실물 시험을 해서 승강로 가능성이 안 되느냐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부 종합청사인데 여기에서는 피스톤 효과, 연결 효과, 그 다음에 첨단 기문의 자동차 댐파를 설치해서 가능 여부를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세종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가 그때는 국무총리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장관 및 차관님들이 계시는데 이 대통령 선관위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 기술을 유치해서 통과기문을 내 자동차 뱀파를 쌓아서 하는 그런 어떤 구상을 시험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시험을 다 해서 이제 다 중앙기술 심의를 통과해서 지점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안전관리원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있는 게 시립대에서 있는 경우에서 선관위 안전관리원 요원하고 같이 시험을 해서 허락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이 제도화 되는 데서 모든 걸 입증화한 이런 과정은 저희 제한 기술이 하나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했던 그 승강로의 피선 효과에 대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개념적으로 했습니다. 다 했을 때 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피선 효과나 연결 효과는 피선 효과가 강제적으로 줄어든다. 다 했을 때 어떤 높낮이의 흐름과 다 하지 않았을 때 높낮이 흐름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경우별로 상부 하부에 해서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각각의 경우에서 전부 시험한 결과가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증명한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재현 기술의 가장 핵심이 닥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절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동료 기술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제형 TV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한도 가을에서 중공한 현장의 다릅니다. 첫 번째 해양 방어가 있고요. 롯데 상하에 50층 아파트는 40층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산 국제금융센터 63층짜리가 있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공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 기술을 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저희들이 그 자동차 댐파가 과학조절형 댐파인데 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제품의 성능이 있으면 간단히 되는데 올 4월부터는 자동차 댐파가 유술량 성능이 모델별로 제조사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명이 됩니다. 뭡니까? 닥트에서 댐파 누설량이 아무리 누설량보다 많으면 닥트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발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누설량 성능이 발표되면 아마 없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 댐파를 개발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열이 수치되고 여기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개념적으로 한 10파스칼 차이면은 이 면적 호출 면적이 한 40% 정도가 되는 그것은 아주 미압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에만 적용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도별로 오피스에만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대기가 되기 때문에 복도나 이런 쪽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죠. 이것들 가면 일반 업무용에만 적용하게 받으시면 개념적으로는 거의 선정한 압력의 상관없다. 약 10파스칼 이내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작동하는 건데 거의 한 10파스칼 되면 수평으로 풀로 100% 개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동영상을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EMCI나 루피가 주시면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이 나이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변 제한 시스템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가변 제한 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가변 풍량 시스템, 송풍기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압 센서를 5개층마다 넣어서 통신으로 이 차압을 분석하거든요. 이 차압을 프로세싱해서 송풍기 회전수를 제어해가지고 국속실의 압력을 계속 맞춰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칭해서 인버터 시스템이죠. 이 RPM 단위로 제어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산은 5개층마다 모두 차압 센서를 넣어서 통신선을 줘서 이 컨트롤을 해서 통신기를 그런 제어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동하는 그 동영상인데 현재는 차압 센서하고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실제 딱 센서별로 압력을 기술하고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해서 29층에서 48층 계단실이 3개존으로 끊어져 있는데 그 중간층에 대해서 각각 저희들이 실제 작동해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채널 1, 2, 3, 4, 5라는 거는 각각 차압 센서의 1, 2, 3, 4, 5번에 각각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풍기를 가공하면 압력이 5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식으로 31층 가만히 열고 32층 90도 가만히 열고 걔가 뒤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하문
emision은 줄어들면서 어떤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파라메타 세팅이나 연수 세팅이나 순간만큼 빨리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라는 겁니다. 갔다가 이제 닫기 시작해서 그래도 빨리 즉시 회복이 됐는데 마지막을 닫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 속에 있던 어떤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건 뭐 저희들이 하기 위해 다양한 어떤 중간 제품 개발했다가 뭐 했는 이런 과정인데 동영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성강로 과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첫째 대림 산업이 이제 주택 부문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표준화는 하지 않았는데 표준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건설이 되어 있고요. 방어건설, 산화건설까지는 협약이라는 건 대략 이런 개념입니다. 계약은 다 현장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로 너희들이 현장이 개설이 되면 어떤 조건으로 돈을 계산하며 그 계산한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쓸데없이 영업 사원을 도저히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협약을 하면은 그걸로서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해야 되는 그 인건비는 모든 걸 개발적으로 다 돌려준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늦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하지 현장별로 하는 가능은 취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게 LH공사가 6월달부터 적용을 목표로 해서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죠? 시간표는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획기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닥터 설계를 적용하고 계단 시청이 세대 장치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포트 시스템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현재까지 말씀 많고 문제가 됐던 제형 기술이 정상화 기술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가변 저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최고급의 어떤 시스템이 채택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기술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면 나머지 많은 건설사들이 아마 협약을 하자고 그때는 현재 약 한 170개 현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완료돼서 준공된 현장이 한 10개 정도 이것도 실제 이제 성능인데 동영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방기술에서 가장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반기술과 소방기술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기술은 다 돌아가서 피드백이 되는데 우리는 주문 한 수만 놓쳐버리니까 정말 기술은 없고 앞에 이론과 공식 적용한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사실은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돼요. 현장 가서 배워야 되면서 하고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2010년도 했습니다. 노는 목표로도 이제 사무실에서 강의실을 해놓고서 이번에 10번째 됐습니다. 11번째가 아마 다음 주 시작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이런 게 저희들이 활성화가 돼야 나머지 기술도 왜냐하면 지금 이론하고 이 공식이 아무리 많은데 현장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적으로 누군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협약이 많이 되고 돈이 좀 돌아간다면 제 사실 수배도 실무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하고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걸 입증해야 돼요. 현재는 입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가져야 될 자긍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술이 입증이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기술자들의 위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처럼 실무자 설계를 이걸
제 인생의 마지막 그걸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